정부 관료제가 뭔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뭐 합리성을 수반해서 하는 협동이다라고 하면 되겠죠. 이게 이제 협의적 의미의 좁은 의미의 행정의 개념이죠. 그죠? 이거 하면 되겠고. 그러니까 늘 항상 기본적으로 시험 나올 때 광의와 협의라는 말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다 알아놓으시고, 두 번째는 최고 나서는 이런 말 써요. 거버넌스란 말. 자, 거버넌스로서 행정이다. 거버넌스로서 행정. 거버넌스로서 행정. 자, 원래 거버넌스란 말은 명사죠. 명사인데 이 명사는 거번에 대한 명사형이에요. 거번. 자, 우리가 아는 거번에라는 단어의 뜻은 지배하다, 통치하다죠. 거번. 이 거번에 대한 명사형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거버먼트가 있고 하나는 거버넌스가 있어요. 자, 우리 사전을 찾게 되면 거버먼트나 거버넌스 둘 다 지배, 통치 또는 거버먼트는 정부라고 번역이 돼요. 정부. 근데 전통적인 거버먼트 말고 거버넌스란 말 한 이유는 뭐냐면 이제는 이 전통적인 거버먼트가 일방적인 지배였다는 거죠. 이게 일방적인 지시, 명령, 통제였다면 거버넌스는 일방이 아니라 협력이라는 거죠. 협력. 여러분 협력하는 것이다. 협력. 협력을 통한 통치다 해서 그걸 협치라고 불러. 협치. 자, 이 거버넌스에서 행정은 이 거버넌스를 보통 다른 말로를 제일 쉬운 말로는 네트워크라고 해요. 네트워크. 거버넌스는 네트워크인데 이놈을 번역할 때는 서비스 연계망이라고 번역해. 연계망. 서비스 연계망. 자, 연계망인데 자, 이 말은 정부가 있으면 이 정부가 뭔가를 혼자 하지 않고 비정부와 이렇게 연계망을 통해서 같이 한다는 거죠. 같이 한다. 행정을 일방적으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연계를 맺어서 같이 하는 것이 바로 거버넌스로서 행정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 말은 다른 말로 공과 사를 행정하는데 뭔가 문제 해결할 때 이런 공과 사를 구분한다 안 한다. 구분하지 않는 거죠. 같이 하는 거니까. 그렇죠? 일기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과 사의 구분이 없이 이제는 같이 하겠다는 거죠. 행정을 같이 하겠다. 그런 뜻이. 구분하지 않고.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부분들인 거죠. 됐죠? 그러니까. 자,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이런 식의 이제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책에서는 10페이지 아래에 자, 개념 정의가 어렵다는 말과 더불어서 밑에 보시면 광의 협의가 있고 광의가 자, 고도의 합리성을 수반한 협동적 인간 노력의 한 형태라고 되어 있죠. 맨 끝에 보시면 이러한 광의 행정은 정부 조직을 포함해서 모든 대규모 조직과 단체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난다라고 봐요. 따라서 행정의 고유한 의미는 아닌 거죠. 그렇게 봐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협의는 행정을 정부 관료제를 중심으로 한다라고 봐요. 주체만 줄여주면 되는 것이고, 거버넌스에서는 두 번째 줄에 정부의 일과 민간의 일이 엄격하게 구분되는 것으로 보지 않고 같이 한다.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죠? 오른쪽에 행정의 기본적인 특징이죠. 뭐 공공 목적이다, 뭐 정책 기능을 수행한다, 행정 체제면서 그다음에 뭐 보편성, 특수성, 가치 체계 등 쉬운 말들. 그래서 행정의 개념도 늘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기본적인 사항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넘겨보시면 자, 13페이지 가보시면 로마자 3번에 행정학적 행정 개념 나와 있죠. 자, 그 말이 조금 중요한 편이에요. 자, 여기서는 지금 뭘 볼 거냐면 똑같아요. 행정은 무엇인가예요. 자, 제목은 행정학적 행정 개념이에요. 우리가 지금 첫 시간이고 해서 여러분 거기가 다 따뜻하죠? 많이 춥진 않죠? 옷을 보면은 지금 당일이 춥다 안 춥다가 보이는데 지금 모자를 쓴 사람들은 뭐죠? 모자? 오늘 머리 안 감고 왔죠? 머리 안 감고 와서 냄새 날까봐 지금 모자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앞에 있는 남학생 뒤에 여학생도 자꾸 웃고 있는 오늘 이번에 또 반가워요 우리 학생들 이름을 내가 아니까 우리 소영 학생 내가 이제 이름 아니까 불러주죠. 불러줘요. 꽃이 되는 거죠. 자, 꽃은 불러줬을 때 꽃이 되는 거니까 뒤에 모자도 다 솔직히 말해봐요. 머리 안 감고 왔죠. 솔직히 말해봐요 빨리. 인정했어요. 맞아.
그러니까 뭔가 이유가 다 있는 거야. 모자 쓴 사람들은 모자 쓴 사람. 우리 맨 앞에 남학생은 뭐 기도하고 있나요 지금? 거의 뭐 얼굴 안 보고 있네. 혹시 그 엊그저께 남학생 여학생이야. 잘 모르겠네. 혹시 엊그저께 그 저 은행 저 뭐냐 현금 털은 그 범인은 아니겠죠? 얼굴 가리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겠죠? 자, 저는 모자를 쓰면 안 어울려요. 사람이 이상하게 없어 보여. 모자를 쓰면 저는 거의 안 쓰는데, 모자를 써도 저는 캡을 써요. 그 모자 위에 뚜껑 없는 거 있죠? 그거 쓰는데, 이게 안 어울려, 저는, 모자가. 자, 계속 볼게요. 자, 이거는 행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답을 주는 중이에요. 행정은 무엇인가? 첫 번째, 행정관리설이 있어요. 행정관리설. 이 말 자체에 답이 있어요. 행정은 무엇이다? 행정은 관리다. 그 뜻이. 행정은 무엇인가를 관리하는 것이다. 라고 부르는 것이 행정관리설이에요. 뭘 관리할까요? 자, 인적인 자원과 인적 또는 물적인 자원을 관리한다는 것이죠. 인적, 물적 자원 관리다. 이렇게 봐요. 자, 어려운 거 없죠? 사람 관리하고 물자 관리하고가 이제 행정관리설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물자 관리하는 것은 공행정, 사행정이 같다 다르다. 같다 있죠. 같다. 그래서 그런 공행정과 공사행정이 같다는 말을 일원론이라고 해요. 공사행정 일원론. 같다는 말, 동질론 같은 말. 동질론, 일원론. 그 말은 다른 말로 이제 정치행정은 다르다고 해요. 정치행정은 다르다. 정치행정 이원론. 자, 이때 입장에서는 정치행정을 분리하자라고 불러요. 분리하자. 행정에서 정치를 분리시키자는 거. 행정과 정치를 분리하자. 자, 정치행정 이원론, 정치행정 분리론, 정치행정 준별론, 정치행정 구별론 다 같은 말. 적어도 행정과 정치는 좀 다르게 보자. 떼내자. 자, 그러면 이렇게 정치와 행정을 떼내자는 말의 가장 큰 이유는 여권주의 폐해 때문에 그래요. 여권주의 폐해. 꼭 기억하세요. 그것도. 여권주의 폐해. 자, 여권주의라는 것은 공직에 사람을 쓰는 기준이 그 사람이 얼마나 정당에 공헌했냐 또는 충성을 많이 했냐에 따라서 관직에 쓰는 것이 바로 여권주의죠. 자, 다시 한번 여권주의는 인사제도인데 사람을 공직에 쓰는 것이 그 사람의 실력이 아니라 정당에 얼마나 충성했냐. 정당에 대한 충성도 공헌도를 가지고 공직에 임용하는 제도가 여권주의예요. 여권주의. 그러면 이렇게 그 집권 정당이 집권할 때 기여한 그 기여도만큼을 사람을 쓰는 것인데, 그러면 정권이 바뀌면 또 새로운 기여한 사람한테 주다 보니까 여권주의로 들어온 사람들은 신분이 보장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다음 선거 때 표를 또 얻지 못하면 또 나가야 되거든요. 다른 사람한테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신분이 보장이 안 되고 또 나를 써준 사람한테만 충성해야 돼 있어요. 나를 써준 정당한테 충성하지 모든 국민들한테 똑같이 충성하는 그런 건 없어요. 나를 써준 나의 인사를 쥐고 있는 사람한테 또는 정당한테 충성하는 거죠. 따라서 부패가 생긴다는 거죠. 이렇게 여권주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제도가 이제 요거. 그러니까 요 극복이란 말은, 폐해란 말은 다른 말로 비능률. 자, 전문성 넘는 사람이 정당에 충성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관료가 되다 보니까 전문성이 없어요. 또 다음 선거 때 바뀌어버리면 전문성이 쌓일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비능률, 그 다음에 부패, 이런 식의 폐해가 생겨요. 자, 이러한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정치와 행정을 분리하겠죠. 이렇게 정당에 대한 충성도를 가지고 사람을 쓴다는 말은, 그 말은 곧 여권주의가 정치적인 측면이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뭔가 정치적인 요소 가지고 행정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행정과 뭔가 정치적 요소를 좀 떼내야겠죠. 분리하자. 정치행정 분리하자라고 나와요. 분리하자. 폐해 극복 때문에.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항상 여권주의 폐해가 비능률이다 보니까 비능률을 없애는 게 필요하겠죠. 따라서 이때 추구했던 가치가 뭐다? 이제 능률성이었다. 그것도 앞에 자 기계적을 붙어서 기계적 능률성을 추구했다. 이때는.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죠.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뭐냐면 행정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죠. 행정이 무엇인가 물어봤더니 행정은 관리하는 것이다. 뭘 관리하는데 했더니 인적인 자원과 물적인 자원을 관리하는 것이야. 사람 관리하고 돈 관리하는 것이야 라고 봤는데, 그러면 사람 관리하고 돈 관리하는 것은 민간과 행정이 다를 게 없다. 공사행정 같다. 공사행정 일원론. 그 말은 정치행정은 다르다고 봐요. 정치행정. 그럼 여기서 정치행정 그다음에 경영 간의 관계가 있는데 보시면, 자, 정치가 여기 이렇게 있고, 정치가, 그리고 이게 공행정이 있죠. 공행정, 보통 말하는 행정이 있고, 여기에 사행정이 있어요. 사행정 또는 경영이 있어요. 사행정 또는 경영. 이렇게 쓰면 우리가 보통 정치하고 요 사행정인 경영은 역할을 딱 고정시켜 놨어요. 정치가 하는 것이 뭐냐면 주로 정책을 결정한다라고 부르고, 결정한다. 그리고 요 사행정은 보통 관리 또는 집행으로 딱 역할을 정해놨어요. 그러면 행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에요. 관계가. 행정이 단순하게 관리만 하고 집행만 하는 거라면 뭐랑 가깝고요? 이런 거 같아지는 것이고, 이런 건 다른 것이고. 반대로 행정이 정책을 결정하고 또는 형성하는 거라면 이런 거 같아지는 거지만 이런과는 달라지는 거죠. 딱 반대 논리. 자, 행정은 역사적으로 정치랑 가깝던지 가까웠다가 아니면 요 경영과 가깝다, 이게 왔다 갔다, 여기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시계추처럼 그래요. 그러면 당연히 행정이 경영과 같아질 때는 정치와는 멀어지는 것이고, 이놈과 가까워지면은 경영과는 멀어지는 거죠. 따라서 공사행정 이론론은 정치행정 이원론이고, 그다음에 정치행정이 이론론이 이제 공사행정은 이원론이겠죠. 딱 반대 논려 보시면 돼. 그러니까 항상 앞에 기억하세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역할이 결정하는 것, 결정. 그다음에 경영과 사행정은 집행하는 것. 근데 행정은 보통